자, 일단 어제 MLB는 좀 지옥이었어요. 그래도 월드컵이 이제 잘 들어와 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어제 뭐 누구나 보는 독일 마헨을 제외하고도 일본 무, 코트디부아르 승, 그리고 스웨덴도 이제 해설들도 말하죠. 언더게임 예상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골 싸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튀니지아 수비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오버 드렸습니다. 네, 경기 올킬을 했고 이 조합으로 활용했던 게 일본 프렌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프렌으로 주력 잡고 일본 무에 코트디부아르 역배 조합으로 두 조합 전부 다 고배당으로까지 해가지고 다 챙겨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월드컵 얘기 잠깐 해드리고 갈 건데 조합표를 받으시려면은 이제 24만원 멤버십 또는 숲에 오셔가지고 하루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 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프리뷰 정도로만 해드리는 것밖에 못 해드리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경기는 첫 번째 경기 시작한 게 이제 스페인 대 카페바르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기울어진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스페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쿼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스페인의 이 전술은 원래 어 라민 야말을 위해서 짜여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재 라민 야말은 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 중인 상태이고 예상되는 걸로는 예선 3라운드까지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아마 로드리 체제에서 중앙에서 빌드업을 해주면서 이제 측면으로 빼주겠죠. 그게 이제 토레스가 되었든 아니면은 반대편에 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상되는 걸로는 뭐 비에냐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아마 같이 출전하게 되면 이제 쿠쿠레아랑 같이 왼쪽에서 전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의 측면 공격 이제 전술 자체에서 이제 라미냐말이 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겠지만 그래도 양 측면으로 이제 분배가 균일하게 잘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 카페바레드 같은 경우도 뭐 피파 랭킹 수준만 보더라도 67위권 팀이고요. 스페인은 2위 클럽이죠. 올해 유력하게 또 우승 후보로 뽑히고 있는 스페인인 만큼 어제 독일이 또 대승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스페인이 초반부터 좀 분위기를 잡고 가려고 강한 압박을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핸디캡이 이 핸디부터 시작이죠. 3점 차부터 시작입니다. 예, 그런 핸디캡 나오면 당연히 납득은 되고요. 아마 좀 스페인의 학살 경기가 되진 않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이제 이집트 대 벨기에 경기인데 이거는 벨기에가 친선전 마지막 최종 점검 홈에서 경기를 튀니지의 퇴장과 함께 이제 좀 대량 학살의 경기가 돼버리면서 5대 0으로 승리를 하고 기분 좋게 출정식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랑 붙어서 2대 1로 좀 팽팽하게 잘 싸워주기도 했었죠. 사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강국이었습니다. 원래 굉장히 강하고 확실히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이 그거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라민 야말이 아니라 저 살라죠. 이 살라가 사실 실전 감각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 자체도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대표팀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마르무시예요. 이 마르무시가 지금 원톱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이집트인데 이 마르무시가 실제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엄청난 골 감각을 보여줄 당시에 그때 폼과 지금 맨시티 이적하고의 폼이 좀 달라졌죠. 왜 경기에서 많이 뛰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맨시티라는 팀에서 이 최정상급 선수들과 함께 합을 맞추면서 그들의 덕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마이너틱한 팀에서 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면서 스트라이커로서 맹활약할 때 그 이제 기세는 지금 마르무시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그 골 결정력 자체에서 지난번에 브라질도 사실 마찬가지였었고 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벨기에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 벨기에는 사실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강점이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미드필더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황금 세대의 지배력에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오늘 경기도 삼선 수비 미드필더를 맡게 될 틸레망스와 오나나의 존재감은 이 수비에서 틸레망스가 조금 더 지배력이 있다면 오나나의 전진 패스는 진짜 월드 클래스라고 보거든요. 저는 특히 대표팀에서 이 오나나가
활동 범위도 좀 더 넓어지고 훨씬 더 좋아지는데 오늘도 덕배랑 같이 합을 맞추면서 결국에 공이 전개되는 기본 전개 방향은 도쿠가 뛰는 왼쪽일 거예요. 여기서 이집트가 라인을 내리고 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쿠 개인기량으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 전개가 될 텐데 역습 상황에서는 반대편에 트로사도 있고 덕배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앞에 이제 역습에서는 아마 초반에 체력 때문에 데크텔레라를 먼저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진 능력, 피지컬 다 밀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벨기에 정배받는 거 이번 경기 납득될 수밖에 없는 경기이기는 해요. 이집트가 오늘 경기도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건 정배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우루과이 대 이제 사우디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제 우루과이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제가 어제 경기도 그렇게 물론 골대 불운도 많이 있었고 했어요. 에콰도르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이 남미 팀들 보면서 우루과이도 결국 이게 방심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우루과이의 팀의 지금 클럽의 장점은 뭐 아라우오 아니면 발데르데죠. 그러니까 측면 윙어급 미드필더 자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장점이 드러나는 스쿼드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우디가 이제 아쉽게도 침대 축구를 못하긴 하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도 리그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알힐란이라는 클럽부터 이제 알 아사드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이 클럽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월드클래스 선수를 많이 끌고 왔고 그들과 함께 뛰면서 경험치를 먹은 사우디 리그거든요. 적어도 성장치를 최근에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예상되는 이 선수들의 이 명단만 보더라도 지금 아릴랄 소속 선수들이랑 그 다음에 그 알나사르 호날두 있는데죠. 알나사르 그 소속 선수들이 대거 라인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늘 경기에서 뭐 사우디 이 리그의 대표적인 자국 선수들이 다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경기이고 이제 오늘도 사실 이게 전진성을 얼만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이 우루과이의 스쿼드 가지고는 사우디를 학살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요. 배당이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금 이 우루과이의 강한 강세를 보시는 분들께는 조금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조금은 드리고 싶은 경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우디가 오늘도 어떤 방식으로든 좀 굳히려는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루과이는 좀 빨리 뚫어내는 것이 초반에 빨리 골을 넣어야 돼요. 이 경기는 그래야지 사우디도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빨리 뚫어내는 것이 숙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란 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도 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란이 이번에 이제 비자 발급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고 뭐 선수들만 발급이 되고 코치들은 발급도 안 되고 이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또 경기를 할 수 있게 됐긴 했습니다. 일단 뉴질랜드를 상대하라는 것부터가 결국에 오늘도 이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근거는 되겠는데 이란 축구가 또 그 타레미를 필두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일단은 까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경기력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좀 패스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한 번은 지켜보고 싶은 경기예요. 이게 침대 축구 못하는 경기에서 이란이 어떤 축구를 할지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중동 경기는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경기는 별로 추천은 못 드리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LB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오늘은 비 소식 있는 경기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경기는 오늘 총 10경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번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이제 산체스가 홈런에 녹아버렸습니다. 3런 홈런을 쳐맞으면서 결국에는 4대0의 스코어가 굳혀진 채로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났고 저 또한 어제 필라델피아 승을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피해를 봤죠. 이제 오늘은 홈에 돌아오는 경기예요.
이 필라델피아가 실제로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좌투 상대로도 그렇게 고타율이었던 2할 9푼대 타율을 유지했던 대부분의 그 근거가 보였던 이 타격 데이터가 홈에서 이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잭킬러 대 귀스토의 경기인데 어제 마이애미 제가 역배 프랜사이드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조합에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애미 실제로 4대2의 승리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 잭킬러를 상대로도 그런 타격을 어느 정도 짜임새 있는 그런 타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미지수기는 해요. 여전히 분명히 필라델피아가 보여주는 강세는 홈에서 특히 잭킬러가 나왔을 때 그 타격이 이미 지원 자체가 남다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기스토를 꺼내가지고는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를 패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 필라델피아가 득을 볼 수 있었던 게 있다라면 결국 그 이제 불펜에서의 운영이죠. 어제 뱅크스 그다음에 슈가레트 쓰면서 경기를 마무리했고 이 주중에 이제 저 주중부터 해가지고 부하가 좀 걸려 있었던 필승조들이 하루의 휴식을 취하고 오늘 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도 지원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이애미 타격을 절대 만만하게 보질 않아요. 저는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제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팽팽한 승부 될 거라 봅니다. 그 와중에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보여줄 수 있는 타격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세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승을 좀 말씀드리게 되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 대 캔자스시티의 경기인데 알바레즈 때 이제 미치 스펜스 나오게 됩니다. 이 스펜스 같은 경우에도 이 원래라면은 옛날에 저 2년 전인가 오클랜드 시절에 데뷔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 애틀레틱스에서 이제 1년을 머물다가 이제 이적을 한 게 이제 캔자스 시티죠. 그러고 이번에 양키스전에 이제 캔자스 시티 데뷔전을 한번 이제 불펜에서 똥바지로 한번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볼질 때문에 개그치 털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4월달에 그러고 나서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죠.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도 사실 이번 시즌 보여줬던 기량 자체는 좀 아쉬웠어요. 물론 메이저리그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긴장을 좀 많이 했던 탓인지 볼넷이 많이 나왔던 거였고 원래 제구가 안 된 투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구위가 조금 그렇게 압도적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삼진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 스펜스의 운영 자체를 길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선발 투수로서처럼 완전 길게 보고 있지는 않고 짧게 3이닝 정도 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단 콜업을 한 겁니다. 이 스펜스 같은 경우에도 구위 자체가 애초에 93마일을 넘기질 않아요. 빠른 공이 커터 가지고 좀 장난질을 하는 선수인데 이게 사실 무브먼트 자체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별로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은 아닌 이 빠른 공 계열의 이 힘이거든요. 결국 땅볼 유도를 잘해줄 만큼 변화구가 잘 섞여야 됩니다만 지금 워싱턴의 타격감으로 이거를 이제 미치 스펜서가 맡기에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나오는 선발 투수도 앤드류 알바레즈인데 제가 너무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불펜에서 워싱턴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뎁스 자체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워싱턴은 5월달에 불펜 때문에 승률을 이렇게 5할 2위로 올려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즌 초반과는 완전히 다른 페이스이고 원정 캔자스시티가 이번 시즌에 그렇게 부진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캔자스시티는 원정 승률이 너무 좋지 못한 대표적인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 벌써 원정에서 22승 22패를 받으면서 지금 원정에서 굉장히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고 오늘 워싱턴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발 매치업에서부터 그래서 워싱턴 승 생각한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뉴욕 매치의 경기인데 이 신시내티를 참 어쩌면 좋을까요? 얘네들도 엘리 델라 크루즈가 부상으로 빠진 기점으로 엘리 델라 크루즈가 사실 그렇게 맹활약을 했던 것도 아니었었는데 빠지자마자 팀 자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어요. 얘네들 어제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뭐 물론 불펜에서 지금 애쉬크래프트부터 패건 빠진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불펜에서도 계속해서 기복이 생기면서 어제도 그렇게 역전패를 당하는 상황이 생겼었고, 타격에서 좀 쳐주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5대3으로 지잖아요. 오늘도 체이스 번즈 나옵니다. 선발 싸움에서 체이스 번즈가 뉴욕 매츠 타선을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 저는 15%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시내티가 이 그 마이어스를 상대로 마저도 과연 타격에서 부진하게 되면 불펜 싸움까지 가서 과연 신시내티가 이거를 이길 수 있냐, 7회 이후에 가능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심지어 이 경기도 결국 양팀 타자들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 온 시점에는 장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보비셋, 그 다음에 소토, 얘들 지금 장타력이 지금 올라와 있고, 신시내티도 사이 스튜어트, 그 로우, 그 다음에 블리데이, 그 다음에 스티어, 수아레즈, 맥레인 전부 다 이거 장타 중장거리형 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장타를 생각하면 기준점, 이게 지금 오늘 신시내티 경기가 7.5점이 나와요. 이게 7.5점이 말이 안 된다. 지금 저한테 표금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언더충입니다. 언더를 좋아해요. 근데 요새 언더 가면 목 돌아갑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었고, 진짜 언더 구매하면 목 돌아가요. 요새 MLB가 진짜로 7.5점 너무 선 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신시내티도 분명 타격이 일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이스 번즈 내려가고 불펜에서의 성적부터 체이스 번즈도 완벽투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좀 붙는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드는 경기가 이 경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7.5점이면 오버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도 드는 경기인데, 조심성이 매우 높아지는 경기다. 일단 신시내티 승은 적어도 못 보겠어요. 아무리 체이스 번즈라지만 이게 신시내티 최근 경기를 보면 불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고 좀 기복이 좀 생길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는 게 지금의 신시내티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타격에서도 온전히 받쳐주지 못하고 불펜에서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정배당 신시내티 쪽으로 흘러가게 만든 유일한 요소는 이 체이스 번즈라는 이 슈퍼 루키 한 명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대 샌디에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좀 배당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가 않아요. 국내에서 지금 세인트루이스로 개그치 몰려가가지고 배당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발매 배당이 1.7배당이 넘었었는데 지금 배당 벌써 하락이 나왔고요. 이거는 배트맨에서 지금 움직임 자체가 이런 거다 보니까 국내에서 세인트루이스 승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거든요. 물론 조금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졌는데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국내에서 세인트루이스를 미친 듯이 몰아가고 있어요. 이게 당연히 저 또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세인트루이스의 홈 데이터부터 타격 데이터 측면에서는 어제 분명 좀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만 잘 비볐죠. 잘 비비다가 이제 8회 저 결정적인 2루타 한 개 쳐맞고 이제 못 지켰는데 소리아노가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더스틴 메이 대 지올리토의 매치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선발에서 이 더스틴 메이가 보여주는 퀄리티 스타트 기대값이 훨씬 더 높기는 해요. 거기에 타격이 훨씬 더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받쳐주니까. 근데 불펜에서 오늘 경기에 세인트루이스가 쓸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좀 한정적입니다. 조조로메노 멀티닝 던졌고 소리아노 던졌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넥은 불안하고, 그 다음 뭐 남아있는 게 오브라이언을 제외하면은 사실 이제 불펜에서 그라세포 정도 남아있는 건데, 사실 더스틴 메이 이후에 딱 그 이기는 경기 그림이 안 나오면은 답은 이미 정해지거든요. 폭탄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샌디에고 경기가 결국 볼티모어 시리즈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오버게임에서 이기는 경기 안 만듭니다. 얘네들은 이기면은 그냥 언더게임에서 비벼서 이긴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렇게 이 샌디에고가 4대2로 앞선 과정에서 5대까지 벌리고 메이슨 밀러 꺼내는 과정 만들었고, 그 아담 올라온 상황에 좀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필승 조건 했을 때 샌디에고는 확실하죠. 오늘 경기도 만약에 지올리토가 나온다는 전제 속에서 오프너 쓰고 들어간다, 자완 오프너, 그러면은 자완 오프너는 이제 모레온 아니면은
이 마스이에 2명 있잖아요. 그 몰건이랑 3명 있네. 3명 있는데 결국 걔네들이 결국 약하지가 않고 자원 오픈은 성공하고 지올리토 나오고 필승적 운영 들어가게 되면 샌디에고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생각도 드는 경기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결국 그 운영에서 샌디에고가 이제 리드하고 후반으로 넘어갈 수 있냐를 판가름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 또한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이 샌디에고가 보여주고 있는 단기간 홈 타격 데이터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얘네들이 장타가 너무 받쳐줍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홈런이 너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그 슬러그 수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세인트루이스가 좀 리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 체계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리드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는 더스틴 메이가 6이닝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냐 아니냐에 따라 갈릴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샌디에고가 통계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 타격 데이터가 너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이 조금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데는 부정할 수 없겠다 정도로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미네소타의 경기인데 맥켄지 구어 대 마이크 파레데스가 나온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버 보는 경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지금 타격감에서 가장 절정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타자 중에 한 명이 이 벅스턴입니다. 이 미네소타가 세인트루이스와 시리즈를 치르면서 타격전을 하면서 올렸던 타격 데이터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벅스턴이 최근 6경기 5홈런을 때리면서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고 오늘도 좌투수가 나온다는 점에서 벅스턴이 조금 거기에서 이제 찍어 눌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미네소타가 벅스턴뿐만이 아니라 벅스턴이 4홈런이죠. 4홈런인데 그 벅스턴뿐만이 아니라 그런 벅스턴이 뭐 4할 넘게 타격을 해주고 있다라는 요소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타자들까지 뭐 로이스 루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시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였더라 데이터가 마틴이었나? 브룩스 리는 아니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클레멘트였던 것 같아요. 클레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미네소타 타선에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이 절대로 밀리지가 않아요. 지금 타격에서 오히려 텍사스가 불안하면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결국 제가 불안한 거는 미네소타의 불펜이에요. 사실 맥켄지고 볼즈 조금만 하면 오늘 좌투수라지만 미네소타가 오히려 앞서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 파레데스의 선발에서의 이제 기량 평가를 우리가 했을 때 이 파레데스가 실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텍사스가 적어도 홈 경기라면은 확실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식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TBD가 걸려 있는 와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장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경기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펜에서 결국 미네소타가 보여주는 약점 그리고 텍사스가 이번에 보스턴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후반 약점 이런 것들 모두 반영하면 지금 서로 뒷심 자체가 애초에 너무 약해요. 그리고 맥켄지 고어가 그렇게 볼질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오늘도 7이닝 던지는 거는 바라보기 어려울 거고 불펜 비중이 꽤나 이 두 팀 모두가 커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 팀의 이 경기는 오버로 보고 들어가는 것이 양 팀 현재 타격 데이터와 불펜 현황 그리고 선발 투수의 기량 평가에 따른 이닝 소화 능력에 대한 이제 분석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불펜 비중이 적어도 이 경기 50% 넘어간다. 그럼 불펜에서의 평가가 비중이 커지게 되고 거기에서 실점 평가를 하게 되면 이 경기는 오버로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 대 콜로라도인데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경기는 역배 봅니다. 콜로라도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나가는 오늘도 바람이 외야로 10마일 불어나가는 위글리 필드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고 지난번 등판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그 홈런 억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마나가가 5이닝을 완벽하게 막으면서 콜로라도 원정 쿠어스필드에서 오랜만에 또 무실점 피칭을 했는데 그 전까지 이마나가는 홈런의 쥐약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위글리필드 돌아왔고 이번 시즌 이마나가의 믿을 수 없는 이 피홈런 허용 수치가 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제 경기 얘네들 이제 콜로라도가 베가스 스타디움에서 홈런 6방 포함해서 이제 학살을 하면서 23대 9라는 스코어, 놀라운 스코어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 미친놈들이죠. 배구를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가 그런 장타력을 과시하는 경기를 이미 베가스 스타디움에서 하고 넘어왔는데 고도가 다시 이제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위글리 필드, 바람이 부는 외야로 부는 위글리 필드에서 이번 시즌 피홈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마나가가 나온다? 로렌젠 구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매치전을 기점으로 로렌젠을 재평가했다고 했다가 이번 시즌 좀 꼬라박아서 좀 실망을 했기도 했었는데, 지난 등판에 다시 로렌젠이 이제 시카고 컵스 상대로 나와가지고 그때 5이닝 1실점하고 들어갔었죠, 홈에서. 이번에 다시 다 만나게 되는 로렌젠인데 오늘 절대로만 만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로렌젠의 피칭을 여전히 로렌젠이 9위가 올라온 시점에서 브레이킹볼이랑 매치업 자체가 제구가 잘 될 때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데이터가 나타나고, 이 실투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컵스 타선으로는 로렌젠 통제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바람이 외야로 불었을 때 타격전 양상 흘러갈 거 생각도 하고 불펜 저력까지 다 반영을 해보더라도 콜로라도가 어제 대승을 하면서 불펜을 또 아껴놨기 때문에 오늘 자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굳이 컵스가 이긴다라는 근거 자체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의 경기인데 칼 웨이턴과 트로이 멜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다른 요소를 떠나서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결국 디트로이트의 원정 성적입니다. 최근에도 디트로이트가 2연패에 빠져 있죠. 그 와중에 결국 디트로이트가 지금 그 클리블랜드에게 3연패 될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 우천 취소가 돼서 어제 경기를 안 해서 다행이지 3연패 될 뻔했던 경기였었고, 실제로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이 원정에서의 승률은 11승 26패라는 이 처참한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순하게 보더라도 디트로이트가 원래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팀인데 이번 시즌 유독 실이 원정 성적이 안 나오면서 지구 4위까지 지금 내려앉아 있는 상태이고,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더라도 원정 승률이 30%가 안 돼요. 29.7% 나오는 게 11승 26패라는 성적이거든요. 홈에서는 그래도 52.9%로 5할 승률을 넘기고 있는데 이게 디트로이트가 지금 이 문제는 꽤나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6월 달에는 지금 7승 4패를 하면서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그 7승 중에서 이제 4승이 홈에서 미네소타와 시애틀과의 6연전 과정에 있었던 승리였었고, 원정 템파베이 시리즈 수입하면서 6월달을 출발을 했었는데 이후 계속해서 타격 데이터 측면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미네소타 상대로 대승을 했던 홈 경기 이후에 클리블랜드 원정 오자마자 그대로 꼬꾸라졌었고요. 오늘도 칼 웨이턴 나오고 이제 휴스턴 원정길에 올랐는데, 칼 웨이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불안한 4회, 5회를 보여줄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늘도 트로이 멜튼이 오히려 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기본값 자체도 반영은 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휴스턴이 정배받은 이유, 결국 디트로이트의 최근 불펜 성적, 그리고 휴스턴이 어제 경기에서 불펜을 아꼈던 요소, 이런 것들 다 반영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경기가 홈에 돌아온 휴스턴 입장에서 더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카웨이턴이 5이닝만 버텨주면 그 다음에 오커트 나오고요, 데로산토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레이오 킹 중에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헤이더 쓰면서 끝이 나요. 그래서 불펜 4명 필승조 쓰는 운영이 휴스턴이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휴스턴을 좀 더 고평가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역배 바라보기는 좀 근거가 부족해요. 디트로이트의 데이터가 너무 좀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휴스턴 입장에서 이제 오늘 경기도 분위기를 좀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홈에서 그때 이제 애틀레틱스 시리즈에서 보였었던 그 타격,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다시 한번 반등돼서 나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캔자스시티 원정에서도 어제는 콜렉에게 묶였지만 앞선 2경기 만에 18점을 합작을 했죠. 굉장히 이 점수를 많이 뽑아내는 경기들을 보였었고, 타격 데이터는 지금 요르단 알바레즈 필두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피츠버그의 경기인데, 이거는 뭐 애틀레틱스가 어제 개털리긴 했지만 일단 애틀레틱스 일단 생각은 해보고 가는 경기일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배팅으로 고려할 만큼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애틀레틱스가 정배받은 게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이 JT
JT 기인의 깜짝 활약 때문이에요. 근데 전 JT 기인이라는 선수의 이 활약상이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이 거품이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공 던지는 거 보면은 이 오래갈 선수들은 짝싹수가 보여요. 근데 이 JT 기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엄청난 또 활약을 하면서 아쉽게 LA 인저스전에 진짜로 이제 저 노이트를 할 뻔했는데 9회 노이트 깨지면서 노이트 깨진과 동시에 연속 안타가 바로 홈런이 되면서 패전까지 먹으면 8이닝 2실점 패전 투수 그런 경기 양상도 펼치고 뭐 최근에 그 저 컵스 상대로도 퀄리티 스타트하고 그런 것들이 임팩트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양키스 상대로도 정말 잘 던졌었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과연 JT 기인이 장수할 수 있을 만큼의 기량을 가지고 스토프를 가지고 보여준 확고한 능력치가 맞는가?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이 JT기는 핵심 무기라고 한다면 이 오프 스피드 공이거든요. 결국 체인지업의 밸류가 그렇게 좋다 보니 버티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완이었으면 훨씬 더 고평가를 하고 뭐 지금 메식 같은 그런 평가를 할 텐데 우완 투수의 이 체인지업 과연 어디까지 좋게 평가를 해야 될까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한정에서 피츠버그의 한정에서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라인업 보세요. 지금 호르비츠 좌타자, 브랜든 라우 좌타자, 레이놀즈 스위치 또 좌타석 들어서죠. 그 다음에 라이언 그 오원 좌타자, 그 다음에 칼리안 좌타자, 스위치터 로드리게스 좌타석 들어서죠. 만검 좌타석 들어섭니다. 우타석에 들어선 새끼가 두 놈밖에 없어요. 곤잘레스랑 트리올로. 그러면 즉 좌타자로서 좌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7명이게 되면 우투수는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한정 JT기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지금 이번 시즌에 JT긴이 오히려 우타자에게 통제력이 이 1할 오픈 오리에 피한 타율이 나오면서 우타자에게 약점을 가지지 않고 있고 이 좌타자에게는 기본 상성상 강점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번 시즌 좌타자에게 구사하고 있는 구사 비율만 보더라도 체인지업이 27.9%로 직구보다 많이 던져요. 근데 이 피안 타율이 좌타자에게 좀 더 높게 나오는 게 이 그 싱커가 조금 더 맞아서인데 체인지업은 여전히 좌타자들에게 좌승사자입니다. 슬러그 X 슬러그도 0.26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XBA 피안 타율 이런 것도 1할 7푼, 1할 6푼대 나와요. 지금 그만큼 JT긴이 이 체인지업의 강점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경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틀레틱스 승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제라드 존스도 오히려 이제 구위 자체에서는 오히려 더 압도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상성상 힘으로 밀어붙이는 존스의 이제 빠른 공은 얘네들이 힘으로 갖다 박을 수가 있는 상태인데 체인지업의 타이밍 싸움에서는 JT긴이 실제로 이번 시즌에 오프 스피드 런밸류라고 하죠. 그 런밸류가 상위 97%예요. 예, 그러니까는 상위 반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상위 3%라는 거죠. 예, 그만큼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는 이제 구종 평가를 받고 있는 오프 스피드 피치가 있는데 좌타자가 이렇게 도배가 돼버리면 이제 피츠버그는 상성상 밀린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딱 그 요소 때문에 애틀레틱스 정배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LA 인저스 경기인데 이거는 무지성 역배입니다. LA 인저스가 오늘 호로쇼가 나왔어요. 네, 필승조라고 봐야 되는 이제 100마일까지 던지는 빠른 공에 파이어볼로 바크만이 불펜에서 홈런 두 방에 개그치 무너지면서 대역전패를 당했던 LA 인저스였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의 선발 투수인 이제 우레나는 이미 퀄리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기량을 증명했고 이 친구도 99마일에서 100마일의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파이어볼러스 루키라는 것을 이제 이번 시즌 성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기대주예요. 그래서 오늘도 LA 인저스가 버틸 수 있는 선발 능력치에서 넬슨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거라고 봐야 되고요. 타격 생산치를 봐야 되는데 애리조나가 어제 승리를 하겠지만 여전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타격 데이터는 LA 인저스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애리조나는 타격 부진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에요. 도저히 조금 답이 안 선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오히려 최근까지 이제 경기 타격 데이터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오늘 지금 출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왈튼 나오네요. 왈튼 최근에 탈감 너무 좋죠. 왈튼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오아피라든지 아니면 샤뉴엘이라든지 조아델 손 맞는 거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조아델도 뭐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만시니도 최근에 도 잘 치는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뭐 마이크 트라우시라든지 네토라든지 기존에 지금 이런 선수들의 활약상보다 오히려 다른 선수들의 활약상이 눈에 띄는 와중에 LA 인저스의 타격 측면에서의 보여주는 기대값은 지금 애리조나 비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밀려요. 아무리 봐도 밀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역배 본다라고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불펜에서 불안한 것만 조금 제끼면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동전 뒤집기 상황인 거죠. 어차피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 타격에서도 애초에 밀리지 않는다, 이기고 들어갈 경기다, 후반으로 접근해 들어가 7회가 됐을 때 이기고 있는 팀은 LA 인저스다, 좀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다저스 템파베이 경기예요. 닉 마르티네즈가 진짜로 오타니에게 지옥이죠. 통산 오타니가 닉 마르티네즈에게 안타를 단 하나도 뽑아내지 못한 채 아마 뭐 8타수 무안타였나?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안타를 하나도 못 뽑아내고 있어요. 앤디 파이즈만이 이제 닉 마르티네즈를 제대로 공략하고 있고, 나머지 타자들이 오히려 다저스 타자들도 이 닉 마르티네즈에게 분명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는 에릭 라우어예요.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오늘 이 경기를 치르면서 사실 라우어 공략을 먼저 해내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논해야 되는 경기인데, 그 와중에 지금 닉 포르테스라든지 안디 디아즈라든지 그 빌라드라든지 뭐 월즈가 됐든 뭐 카미네로가 됐든 지금 사실상 지금 아란다 아니면은 그 팔라시오스, 심슨, 얘네 3명을 제외하고 얘네 3명 때문에 템파베이가 어려운 경기를 하는 건데, 그 어려운 경기를 하는 와중에도 다른 타자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버티고 있는 게 템파베이거든요. 이 경기 다저스 승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쉽게 볼 수 없고, 만약에 이 시리즈에서 아란다 정도만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템파베이가 진짜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경기 지금 최근에 다저스 불펜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좀 난해한 상황이 되었는데, 템파베이가 이 경기 실제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템파베이가 잡는 경기 양상까지도 고려를 하는 와중에 닉 마르티네즈의 호투를 반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래도 이 경기는 언더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제가 언더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시모어를 일단 폭탄 처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 이 시모어를 포함한 이제 앞선 오프너 2명 활용했죠. 레규미나랑 같이 그렇게 5이닝을 때려 박았는데 사실 시모어 운영 실패였습니다. 3.1이닝 볼넷 3개 포함해서 2자책점 홈런 한 끗까지 분명 기량 자체에서 좀 아쉬움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모어 이미 폭탄 체류가 됐다라는 것부터 이미 호재고요. 킴브럴까지 어제 나와가지고 볼줄에서 안 나온다라는 거 개호재입니다. 진짜로. 그나마 좀 아쉬운 게 켈리를 멀티닝 써서 오늘 못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나머지 불펜들 지원 가능할 테고, 일단 폭탄 2명 제거되어 있다는 거 템파베이 이게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경기는 템파베이 역배 가능성도 논하면서도 언더 생각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분석 마무리됐고, 멤버십 분들은 내일 제가 오전 6시에 베팅 업체 트리거 최신화 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베팅 오전 구매하실 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꼭 게시글 제가 최신화해 드린 베팅 트리거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고요. 일단 오늘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혼자 베팅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멤버십 혜택 한 번씩 읽어보신 다음에 한 멤버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